그럼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 더 재밌는 것은 정조는 만약 정약용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궁궐 내 연못에 있는 작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정약용은 배에 노를 저어 연못을 건너고 정조는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봤다고 하네요. 정약용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참 악취미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슬신잡 시간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조선 왕과 궁중 문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자분들에게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을 골라달라고 하면 대부분 세종대왕님을 고르시겠죠? 하지만 가장 인간미가 넘쳤던 왕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상당수가 정조를 고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실제 정조대왕님의 재위기간은 24년이지만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다양한 업적과 기록들을 남기셨는데요.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안타까운 과거와 복잡한 현실 정치의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아끼고 신하들과 격식 없이 지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중분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정조, 이산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로 가면 윤건릉이라 불리는 왕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꾸며져 커플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곳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곳입니다. 뒤주 속에서 쓸쓸히 죽은 사도세자, 그의 아들인 정조는 즉위한 당일 신하들을 불러 모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에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던 노론 측 신하들은 기절초풍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피해 복수가 시작될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조는 사도세자를 기리거나 기념하지 말아달라는 선왕의 유언을 지키겠다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아버지가 묻힌 묘의 격을 어엿한 왕실의 묘로 올린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정조 즉위 단 10일 만에 시행되었으니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얼마나 원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정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윤건릉을 찾아 아버지를 기억했는데요. 특히 한 야사에 의하면 정조가 윤건릉에 참배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조는 대뜸 아버지는 차가운 땅에서 비를 맞고 있는데 왕릉을 관리하는 이가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은 괘씸하다라며 왕릉을 관리하는 관직인 능참봉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냉철하고 합리적이었던 정조와는 반대되는 이런 뜬금없는 행동.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능참봉이 늦은 밤까지 비를 맞으며 사도세자의 묘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능참봉은 정조가 오기 며칠 전 한 무당에게 곧 목이 달아날 점괘이니 초닷새 날 저녁에 비가 오면 관복을 입고 사도세자 묘 앞에서 엎드려 있어라 라고 조언을 받아 그대로 따른 것이었죠.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정조는 능참봉을 기특하게 여겨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사이긴 하나 그만큼 윤건릉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이 이야기 외로도 정조의 아버지 사랑은 죽어서도 이어지는데요. 윤건릉에서 바로 옆 정조의 건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했던 정조의 효심이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조의 에피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기호품이 있었으니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왕이 술과 담배를 즐기다니. 하지만 어릴 적부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정조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술의 경우는 자주 마시기보다는 한 번 시작하면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마셨다고 합니다. 또 그 주사도 어찌나 지독한지 그는 함께 술을 마시는 신하들에게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 마라 라며 마치 부장님이 생각나는 마인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약용과의 에피소드는 유명한데요. 정조는 자신이 아끼던 신하인 정약용에게 툭하면 선비도 강해야 한다라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드럼통 크기인 그릇에 70도에 가까운 술을 채운 뒤 몽땅 마시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조선판 꼰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짓인데요. 당시 정약용은 오늘은 죽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 더 재밌는 것은 정조는 만약 정약용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궁궐 내 연못에 있는 작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정약용은 배에 노를 저어 연못을 건너고 정조는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봤다고 하네요.
정약용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참 악취미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담배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양제처럼 생각했던 그 당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담배를 예찬하며 소화에도 좋고 추위와 더위를 쫓아낸다라며 좋아했는데요. 심지어 담배에 대한 시도 남겼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들 순조는 담배를 지독하게 싫어했으니 분명 아버지 영향도 있었을 것 같네요. 끝으로 그럼 정조의 베스트 프렌드 정약용은 담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친구는 끼리끼리 간다고 하죠. 정약용도 당대의 엄청난 담배 예찬론자로 역시 담배가 차와 술보다 좋다며 시까지 남깁니다. 정조가 어릴 적 재능이 뛰어났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아 시절 한글 편지를 쓰고 고전들을 한눈에 익혔으며 심지어 무예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엄친아 정조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정조 본인도 자기가 잘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신하들과 토론을 할 때면 종종 여기서 나보다 똑똑한 이가 없는데 왜 반박하느냐 라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또 신하들을 만날 때마다 공부를 좀 하라며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 어느 신하 하나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 그의 능력이 돋보이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서이고 하나는 추리 능력이었습니다. 먼저 정조는 조선 왕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경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응용력이 뛰어나 경서의 구절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면 어느 학자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어느 책 몇 쪽, 몇 번째 줄에 있는 구절을 불러줄 테니 받아 적으라 하는 지시가 빈번해 한 신하가 실제로 그런지 책을 펼치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 깜짝 놀랐다는 야사까지 존재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정조의 추리 능력입니다. 정조는 유독 왕실 문제 외로도 백성들의 사건 사고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어 황해도에서 남편이 아내가 만든 밥에 돌이 씹히자 화를 내며 아내를 죽였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황해도 관리들은 등뼈가 피부에 붙은 것과 목격자가 있었던 듯 보이는 밥 한 사발 때문에 맞아 죽었다라는 노래가 돌자 남편의 타살을 확정지으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익명을 지키려는 목격자들이 노래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사건의 이상함을 깨닫고 재수사를 명했고 알고 보니 아내의 친인척들이 남편에게 금전을 뜯어내고자 무고하게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조는 최대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고자 했었습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싸운 친구 중 하나가 며칠이 지나 급사하자 관아에서는 싸움에 앙심을 품은 친구 짓이라며 판결을 부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조는 싸움 후 화해하고 함께 병원까지 간 것을 보아 친구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래된 살인사건 하나가 판결이 없이 지체되자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를 집행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조는 시간이 오래되어 증인들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 세월이 오래 지체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또 살인은 처리 규정이 중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판결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간단한 형벌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혁 군주, 천재 임금으로 알려진 정조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고 술과 담배를 사랑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려 했던 인간미 넘치는 왕이었는데요. 이처럼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다. 오늘 한 가지 정사를 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행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들을 챙겨야 한다 등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조선을 만들려 애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